제대로 된 성형 지식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코끝의 모양을 표현하는 단어로 드루핑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번역해보면 코끝이 떨어졌다, 코끝이 처졌다 등으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코끝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이죠. 따라서 코끝에 드루핑을 가지신 분들은 코 성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천적인 원인이 아닌 수술에 의해서도 드루핑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를 2차적 코처짐, 세컨더리 드루핑이라고 불러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코끝 처짐과 수술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코끝 처짐, 즉 세컨더리 드루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유니크 성형외과에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로 학술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학술활동의 최종 결과로는 국제과학논문색인 SCI 논문의 연구활동의 결과를 게재를 하는 거죠. 유니크 성형외과에서는 SCI급 국제논문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컨더리 드루핑, 2차적인 코끝 처짐에 대한 논문도 있어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2차적인 코끝 처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천적인 코끝 처짐의 내적 요인으로는 코끝을 이루는 비익 자체의 문제 때문이에요. 비익연골의 가쪽 다리가 길고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서 코끝이 처지게 돼요. 여기에 비주를 이루고 있는 안쪽 다리가 약하니까 비주의 지지 구조가 무너져 코끝은 더 처져 보이게 되는 거고요. 외적 요인은 비익연골을 아래쪽으로 미는 힘을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비중격의 꼬리 쪽 부분이 길어서 비익연골을 아래쪽으로 밀겠죠? 대표적인 것이 과도하게 아래쪽까지 위치한 비중격 연골의 꼬리 쪽 부분이에요. 비중격 연골이 꼬지 쪽으로 길면 길수록 비익연골을 아래쪽으로 밀어당길 수가 있겠죠. 다른 외적 요인으로는 비익연골을 아래로 놓은 피부가 과도하게 무겁다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비익연골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수술에 의한 2차적인 코끝 처짐이에요. 코가 좀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하기 위해서 코 성형을 받았는데 코 수술 자체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코끝 처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죠. 2차적인 코끝 처짐은 코끝 지지 구조를 약하게 하는 모든 수술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의 논문에서 밝혀진 코끝까지 길게 넣어진 실리콘 보형물 때문이에요. 보형물이 삽입될 포켓의 공간보다 더 긴 보형물이 한 조각으로 과도하게 긴 원피스로 된 보형물이 코끝까지 삽입된 경우에는 비익연골을 후방, 하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장력이 발생을 해요. 이 장력이 비익연골을 후방, 하방으로 떨어지게 해서 코끝이 처지게 만드는 거죠. 보형물이 길지 않은 경우에도 포켓이 너무 크거나 포켓이 제 위치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보형물이 코끝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역시 비익연골을 후방, 하방으로 떨어지게 해서 2차적인 코끝 처짐을 발생시킬 수 있죠. 2차적인 코끝 처짐, 즉 세컨더리 드루핑은 원래는 코끝 처짐이 없는 분들도 코 수술로 인해서 코끝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코끝에는 이물질이 보형물이 삽입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코끝까지 보형물을 원피스로 넣었을 때는 원치 않는 2차적인 코 처짐도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비개방 코 성형은 주로 원피스로 코끝까지 실리콘 보형물을 넣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권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